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5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연일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감염자는 33명이 추가 확인돼 모두 376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인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좀 걱정이 됐던 크리스마스였고 크리스마스 이브도 지났는데 그 확진자를 보면 5,419명으로 다소 주춤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근데 그대로거든요, 거의. 예, 위중증 환자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좀 감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결국은 이제 확진자가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보통 한 1,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위중증 환자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체 확진자 중에서 지금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분율이 한 2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확진자 수 전체 규모가 줄면 그거에 1, 2주 지나서 전체 위중증 환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변수 좀 위중증 환자의 분율 이 퍼센트는 3차 백신이 지금 접종되면서 네. 실제로 80대, 70대의 그런 확진자 수들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이 그런 게 줄어든다 그러면 그런 위중증 환자도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위중증 환자가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부터 다소 감소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 1, 2주 정도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현재 거리두기 조치의 기한이 이제 내년 1월 2일까지잖아요. 일일 확진자 감소는 했지만 사실상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 보셨을 때 다음 주에 적용할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뭐 지금 이 2주간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예를 들면 거의 뭐 셧다운의 준하는 정말 강력하게 했다 그러면 사실 1월 2일 이후에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안타깝게도 이제 3차 백신 접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질 않아서 전체 확진자 수 중에 위중증 분율이 충분히 떨어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아직도 그런 위중증 환자가 계속 많이 발생하면서 의료 시스템 부하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리두기 완화를 하기에는 좀 여러 면으로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게 한 1월 말 정도가 되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이 우리나라 역시도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으로 자리 잡거나 대규모 유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또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또 배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 거리두기 조정을 좀 그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 이야기는 또 이따 저희가 나눠보겠지만 그러면 이제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좀 더 연장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제가 보기에는 완화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전 세계 BTS 팬들이 또 많이 걱정을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슈가, RM, 진, BTS 멤버 이름인데 이 세 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2차 접종을 8월에 완료를 했는데 이 세 명이 20대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연령층이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돌파 감염이 일어난 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지금 만들어진 백신이 이제 우한 바이러스주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그 예방 효과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라도 너무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오래 노출되면 접종 한두 달이 지나더라도 그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제 좀 봤더니 지금의 그 기본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한 4개월만 지나도 젊은 사람에 있어서도 예방 효과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4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젊은 분들도 언제든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18세 이상 성인분들은 그 기본 접종 마치고 3차 접종을 그 3개월 이후에 해달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이제 크리스마스는 지나갔지만 앞으로 이제 남은 게 또 해넘이 해맞이 이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가 워낙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들을 지금 좀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야외라고 하더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우리가 겪었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 모이는 행사를 지금 이제 자제하자라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금 뭐
모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뭐 사적 모임 그 뭐 식당에서 같이 네. 밥 먹는 것도 4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뭐 사적 모임이든 공적 모임이든 간에 이렇게 대규모 행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그 개최되는 거는 사실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해넘이나 해맞이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냥 개인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내년 1월 3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방역 패스가 이제 적용이 되죠. 6개월 유효 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3차 접종을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카페라든지 음식점 들어가는 게 좀 어느 정도 제한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설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방역 패스나 뭐 백신 패스 뭐 이렇게 불리는데 이게 네.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게 방역 패스가 백신 접종을 뭐 유도하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네. 지금 다중이용 시설을 매개로 이제 코로나19 그 대규모 유행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만 이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게 해서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유행을 막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그 안전성을 담보한다라는 게 결국은 기본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아니면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서 오미크론은 아직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서도 기본 백신 접종 4개월만 지나도 네. 예방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럼 그분들이 지금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여유 기간을 두고 그래서 기본 접종 마치고 6개월 정도까지 여유 기간을 두고 다음 3차 백신 접종했을 때 델타에 관한 그런 예방 효과는 굉장히 강력해지니까 그런 안전성을 담보해 달라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조치라는 거고요. 이 방역 패스라는 게 뭐 앞으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이제 통제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라질 이제 일시적으로 이런 유행 상황에서 이제 의료 시스템 부하 상황에서 이제 생기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조치이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좀 이렇게 여러 불편들을 감수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분간은 좀 정부 정책에 좀 따라줘라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미국에서 그 3차 접종으로도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 어렵다 이런 연구가 나오면서 이 백신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3차 접종에 대한 반발도 지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정부에서는 부스터샷 맞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3차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기본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기존의 우한 바이러스, 뭐 알파 변이 정도까지는 효과가 괜찮습니다만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접종을 완료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 델타 변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게 되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해봤더니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 70에서 75%의 예방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좀 다행인 거는 그런 3차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위중증으로 가는 그런 확률을 현저하게 낮춰준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는 3차 백신 접종은 오미크론 때문에 맞는 백신 접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강력한 방어력을 만드는 게 3차 백신 목적이기도 한데 그 와중에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래도 3차를 맞은 경우 오미크론에 걸리더라도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위중증으로는 덜 간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간이 지나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3차 백신 접종 이후에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기존의 백신이 아니라 오미크론에 잘 듣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을 해서 4차 접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셨고 또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미국은 일 평균 확진자가 20만 명에 가까워졌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일일 감염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33명 늘었습니다. 외국과 좀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늦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해외 입국자들 관리하고 우리 자체적인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결국은 전 세계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을 우리나라에서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제 시기가 언제냐, 그걸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견지인 거고 보통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월 말 2월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오미크론이 얼마나 이제 그 우세종이 될지에 대한 윤곽은 드러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방역 당국에서 해야 되는 거는 오미크론이 1, 2월에 이제 우세종이 될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하고 그거에 염두에 두고 방역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를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1월 중에 도입이 되기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우리 정부가 7만 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은 완료를 했고 이제 30만 명분 이상 물량을 위한 실무 협의는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입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그 약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당장 무슨 뭐 유행 전체에 뭐 통제가 되고 뭐 그런 네. 게임 체인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고위험군이 그 약을 먹었을 때 입원 확률을 10분의 1로 줄여준다라는 거는 사실 의료 시스템 부하를 상당히 줄여주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관리가 가능한 형태의 질환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러모로 방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충분한 물량의 그런 약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정말 이게 안전한지에 대해서 아직 좀 더 이제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제 사용하는 나라들의 그런 증례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말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라든지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 네. 이것도 긴급 사용 승인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효과가 지금까지 뭐 보도된 자료에 보면 화이자가 조금은 더 괜찮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치료제 사용 범위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그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먼저 개발이 돼서 임상이 끝났기 때문에 네. 임상 FDA 긴급 사용 승인은 먼저 들어갔지만 이게 이제 그런 DNA를 건드리는 그런 유전자 그런 부분들, 그 태아 독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18세 이상의 성인과 임산부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기본 이제 그런 승인이 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이번 예방 효과도 이제 고위험군에 사용했을 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뭐 두 가지의 연구가 사실은 동일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부작용면이나 효과면에 있어서 팍슬로비드가 훨씬 더 좀 우세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그 팍슬로비드가 지금 당장 가용한 그런 그 알약이 한 18만 명분밖에 없고요. 네. 예. 내년 그 제조 공정에 한 9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내년에도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1억 명분밖에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아마 팍슬로비드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위험군에서는 뭐라도 10명 중에 3명이라도 안 가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어서 몰루피라비르 역선이 가능하다 그러면 충분히 구비해 놓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 중에 궁금한 게 그 몰루피라비르라는 게 DNA를 좀 건드린다라고 하면 임산부는 좀 사용이 중지됐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괜찮은 건가요? 그럼?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유전자를 건드린다라는 게 뭐 암을 유발하거나 이제 태아의 그런 기형을 유발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그게 안전성 입증이 안 됐기 네. 때문에 결국은 임산부한테는 사용이 금지가 됐고 1차적으로 그다음 18세 이상 성인에게서도 그런 조건들을 따져 봐갖고 이제 모두 다 투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조건을 따져 봐서 투여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제 물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앞서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백신 확보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듯이 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물량 구매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지금 정부가 미리 이미 지금 서둘러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갔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